안녕하세요. 저기 인수 계장님이랑 동기인 권민재 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서중앙지점은 가양역 9호선 아시죠? 9호선 가양역에 있습니다. 네. 제가 저기 밖에 있는 이력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제가 말을 되게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실까봐 좀 두려운데 저는 사실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제가 지금 어저께 그 차장님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말을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하니까 제 한 6개월 전 기업은행이 제가 언제 준비를 했냐 3월 달에 자기소개를 썼으니까 한 6개월 전이네요. 네, 6개월 전에 그 썼을 때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지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데 네, 여러분께서 얼마나 긴장되시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 저는 인수계장님이랑 좀 다르게 여러분께서 그 저희 기업은행 지원 절차 아시나요?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먼저 제가 다른 은행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먼저 제출을 하고 합격자들에 한해서 필기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합숙 면접을 보고 최종 면접을 보는 그런 진행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는 좀 이따가 노학진 차장님께서 조금 바뀐 그런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저는 제가 지원했을 때 어떻게 과정이 진행됐는지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당부의 말씀이 제가 231명의 기백 기수 뽑힌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점 근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서 제가 보기로 9월 14일까지 제출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 작성을 해서 이미 완료까지 딱 누르신 분 있으신가요? 아, 한 분 계시네요. 모두들 다 어느 정도 쓰다가 멈췄다가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이제 설명회를 들으면서 계속 첨삭을 하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은행 중에 기업은행만 지원을 했어요. 네, 저는 그렇다고 은행만 준비한 건 아니고 다른 사기업도 쓰고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저는 어쨌든 기업은행은 매력을 느껴서 기업은행은 따로 썼는데 여러분이 저도 어쩌다 보니 서류를 많이 내야 되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30대 기업, 50대 기업 하는 곳들에 거의 이곳이 어떤 회사인지 혹은 어떤 부서에서 내가 뭐를 할지도 모르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기업은행은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하루 종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지 않고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다 썼거든요. 그만큼 입행하고 싶은 의지가 컸기 때문에 어떻게 썼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공이 비상경 계열인 신문방송학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경제랑 금융 관련된 어떠한 관심이 있었고 얼만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컸어요. 왜냐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은행 하면은 상경계열, 경영경제나 뭐 응용통계 이런 걸 전공한 학생들이 다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지금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경제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는 혹시 여기 비상경 계열 학생 몇 분 정도 되는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되게 많으시네요. 그 중에 뭐 부전공이나 이중전공도 하고 있지 않다. 완전 그냥 단일 전공으로 비상경 계열이다 하시는 분도 있나요? 아, 많으시네요. 저 같은 분들이시네요. 저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기 좀 최종 면접 때 용감한 녀석이다 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전무이사님께서 면접 볼 때. 그런데 어떻게 썼냐면 제가 저는 신문방송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그렇게 막 자격증을 필요로 한 학문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한다는 게 막 어떤 한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많은 다양한 경험들에 도전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사탐 칠 때 경제를 선택을 하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지휘십을 하던 그 무렵에 지휘십 경제 관련된 논문을 쓰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로 관심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또 운이 좋게 수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경험을
제가 경제를 어떻게 준비를 했고 경제 관련된 지식을 어떻게 쌓아왔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잘 녹여서 썼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듣기로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테스트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있으신가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경제를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친구 중에 이제 경영학과 친구가 한 명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경영을 이미 금융 3종을 따기에는 내가 좀 늦은 것 같고 나는 경제를 좀 그래도 폭넓게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변에 경영학과 경제학과 친구들이 테스트이나 뭐 매경 테스트 그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2011년 12월 그 무렵에 시작을 해서 한 두세 달 동안은 그 CPA 하는 친구 옆에 붙어가지고 맨날 인강을 들으면서 책을 막 몇 권씩 막 풀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경제를 제가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 인숙 계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지? 열린 채용? 네, 열린 채용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은행이 열린 채용을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다들 경제 금융에 관한 그런 관심도와 그런 철저한 준비들은 다 해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내가 은행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은행권을 지원할 리도 없고 또 논술, 좀 이따 말씀드린 논술 과정에서 그 논술을 통과하기가 그냥 관심이 없다면 솔직히 논술을 작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자기소개서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썼고 다음으로 이제 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필기 전형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큰 논술 하나가 있고 약술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큰 논술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약술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논술이 이제 제가 그때 시험 볼 때 그 시험 공사장에서 어떤 분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들어서 인사 담당자 분께 질문을 한 게 저희가 오늘 필기시험 볼 때 논술도 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직무 적성 검사라는 사트 같은 그런 시험 있잖아요. 그것도 치는데 이런 질문이 노골적이긴 하지만 어떤 게 더 비중이 큰가요? 라고 누가 질문을 했는데 인사 담당자께서 논술이 좀 더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그때 감을 잡고 논술을 좀 더 열심히 써봐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정확하게 6개월 전인데도 사실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주제를 비상경 계열인 학생분들을 위해서 IT 지원자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제가 완전 경제나 금융 쪽으로 치우쳐 있진 않아요. 시사에 관심이 많으시다거나 아니면은 경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그래도 흐름을 파악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준비했냐면 테스트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개념이랑 용어를 배운 것도 있지만 시중에 가시면은 시사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두껍게 이렇게 나온 책들 말고 왜 월별로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정리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한 3달 전 거부터 찾아가지고 3권? 6권? 그러니까 그것도 출판사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 뒤져서 한번 봤어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걸 정리를 하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약술 문제 중에 4개가 뭐였냐면 하나는 팩션에 대해서 써봐라. 그다음 하나는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써봐라. 그다음에 하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약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2개를 골라서 썼습니다. 필기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길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합숙 면접. 사실 저는 그러니까 취업에 확 뛰어들기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제 선배들이 지금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다. 은행이나 요런 은행권 같은 경우들은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 약간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차원에서 합숙 면접이라는 걸 진행을 한다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는 와, 난 나중에 지원할 때 저런 건 못하겠다 하면서 속으로 긴장을 막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새 그거를 보게 되었죠.
근데 저는 여러분 중에서 스터디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내가 필기가 될지 서류를 통과할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를 철저히 해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저는 그 합숙 면접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봤는데 기업은행이 참 저에게 맞는 회사라고 느낀 게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은행 면접을 보러 딱 가서 지금은 인사부장님이 아니시지만 승진하셔서 부장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면서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환영한다고. 그래서 네 그러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막 눈물이 날 것 같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합숙 면접을 치르게 됐는데 지금 또 전형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세일즈라고 그 그림 보고 그림을 상품화해서 파는 그런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팀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인수 오빠가 저랑 같이 협숙 면접을 봤어요. 13명인가 14명인가 봤는데 저희 조는 참 좋았고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그 합숙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 옆에 앉은 사람들이 경쟁자라는 생각을 하면 그 1박 2일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저는 일단 마음을 비우고 왜냐면은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긴장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아 나는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쳐야겠다 라고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인수 오빠는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하는데 저희는 마니또라는 걸 했어요.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어떤 조장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마니또를 해서 서로 내가 발표를 할 때 너가 청자가 되었을 때 내가 실수를 하던 내가 못하던 좀 그런 거를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서로 좋게 이끌어 나가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니또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조가 서로 경쟁자라고 느끼지 않고 좀 친근하게 서로 격려를 하면서 잘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저희 합숙 면접을 진행해 주셨던 인사부 한 차장분께서도 저희 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너희 조는 다른 조에 비해서 합격률이 더 높을 것 같기도 하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합숙 면접을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을 갔을 때는 제가 같이 합숙 면접까지는 저는 스터디를 하진 않았는데 은행을 위한 스터디는 안 했는데 최종 면접 때는 아무래도 그때는 경쟁률이 2대1이 좀 안 되는 그런 경쟁률이라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꼭 붙어야지 안 붙은 왜냐면 주변에서도 야 2대1도 안 되면 넌 당연히 되겠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이 체감하기에 그 경쟁률은 더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최종 면접 서로 이렇게 막 스터디를 하면 봐주잖아요. 내가 뭐 면접관, 너는 피면접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봐주는데 모든 분들이 야 민지야 너는 경영경제 전공자도 아니고 금융섬정 자격증도 없으면 넌 분명 게다가 신방과네 이러면 분명히 너는 그냥 은행 왜 들어왔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막 조언들이 좀 도움이 되나? 저한테 이제 막 긴장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말들 해줬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저를 잘 포장을 해야 될까? 제 의지를 확실히 보여드려야 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면접장에 갔을 때 굉장히 따발총 같은 질문을 많이 던지신 게 아, 권민지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고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네. 근데 자네가 전공도 신문방송학과인데 은행을 왜 지원하게 됐으며 은행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으며 내가 은행을 들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건지 그걸 한 번에 다 말해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 그러면은 질문을 지금 3가지를 하신 거 맞나요? 했더니 아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해야 되는 걸 다 말해보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던 와중에 갑자기 아 그럼 됐고 그럼 왜 기업은행인가 이렇게 또 물으시더라고요. 다른 은행이 아니라 왜 나에겐 꼭 기업은행이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답변을 또
어떻게 드렸냐면은 사실 저는 떳떳하게 기업은행만 썼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뭐예요? 우리 모두 아는 얘기 있잖아요.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이 지금 송혜 홍보대사님이 광고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업은행은 이익 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그런 의의가 있는 뜻깊은 그런 의의를 갖고 있는 은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제 답변을 드렸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을 했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합격을 해서 이렇게 덜덜 떨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네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수 오빠는 말을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도 여러분께 Q&A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진짜 이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질문들을 마구마구 던져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